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퇴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46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960년대생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386세대 혹은 요즘은 이제 586세대라고 그러죠.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386세대, 586세대는 586세대는 이제 지금 50대이면서 그리고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생들을 이제 586세대라고 그러는 거죠. 한 20년 전에 386세대라고 그랬습니다. 30대이면서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386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90년대 말이지만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노무현 정부의 그 탄생할 때 그런 국민적인 그런 뒷받침된 것들이 바로 386세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386세대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이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각 지도적 위치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386세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386세대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60년대생이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2000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고 주도해왔던 그런 세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들도 이제 벌써 50대 중반 혹은 이제 60대 중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시니어 그룹으로 들어서는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60년대생들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생들이 살아가면서 퇴직하는 연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직업을 갖지만 자기가 평생 가져왔던 주된 일자리를 언제 은퇴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60년대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퇴직했다가 52%로 응답을 했고요. 퇴직하지 않았다가 48%. 그러니까 60년대생의 절반 정도는 일생 동안 가졌던 직장에서 퇴직을 한 비율이고 절반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54세인 겁니다. 지금 60년대생의 앞선 세대가 이제 가장 앞선 것이 60년생이라고 본다면 60년생들은 이제 60대 중반쯤 된 거죠. 그 다음에 69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50대 중반쯤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50대 되기 전에 50대 중반이 되기 전에부터 퇴직이 됐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40대 말부터 퇴직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평균 연령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직하는 그 본격적인 이런 시대를 연 세대들이 언제냐면 바로 60년대생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60년대생들의 사회생활은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년생들이 이제 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아닙니다.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직까지도 가족 부양에 그런 의무들이 남아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온전히 집에서 쉬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에 당신은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혹은 창업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퇴직 후에 재취업했다 혹은 창업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 절반을 조금 넘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가 아닙니다. 재취업하고 나서 퇴직 이후에 재취업했던 일자리를 몇 개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균 2.3개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쭉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2.3개, 약 2개 정도의 일자리를 갖다는 거죠. 퇴직 후에 2개 정도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퇴직 후에 가졌던 일자리들이 안정된 직장,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이들이 퇴직 후에 가졌던 일자리는 비정규직 혹은 알바 이처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불안정성이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그런 이런 직장의 특징은 급여 자체가 낮다고 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는 급여가 중요하냐? 내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에게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남아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낮은 임금이라고 그런다면 이들에게는 상당히 그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년대생들이 수입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족 부양의 의무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번 봤습니다. 부모 자녀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부모님에게 지원하고 있다 비율이 19%,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비율이 22%, 그리고 부모와 자녀 둘 다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비율이 56%로서 60년대생들의 절반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아직도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이후에도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0년대생들이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고 또 불러주는 곳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취미나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대생 가운데 정기적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요, 53%만이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 혹은 여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미의 여가 활동은 개인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무료한 삶을 즐겁게 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런 활동들을 겨우 절반밖에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들에게 60년대생들에게 퇴직 이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취미나 레저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년대생들은 아직까지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직 이후에 70세, 80세가 넘어서 현재의 자기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부양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60년대생들을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본인들의 자녀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끼인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노후 준비를 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맡길 수는 없고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들이 무려 89%가 되는 겁니다. 자녀의 부양이 아니라 노후에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최소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들이 노년의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년의 외로움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와 떨어져 사는 생활, 자녀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앞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60년대생 가운데서 나는 고독사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무려 30%, 즉 3명 중에 1명 정도는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예측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자녀들로부터 독립되고 단절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소득이 낮은 60년대생들이 더욱더 앞으로 나는 고독사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의 60대생들의 절반 정도는 이런 고독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월 1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22%였던 겁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사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년대생들은 앞에서 보셨지만 고독사하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외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교회에 오면 이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는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에서는 외롭고 그리고 자녀들과도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교회가 이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때 이들의 노년의 삶들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60년대 특징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회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교회에서 6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라든지 항존직의 그런 직분들을 맡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60년대생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를 개혁 공동체로서 이끌 수 있게끔 그런 또 터전을 교회에서 만들어줄 때 이들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기회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960년대 생애들에 대한 넘버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